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스타가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그 의뢰인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행복한 아침에서 만나고 있는 날씨 요정 허유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국이 흐리고 또 비 소식이 잦았는데요. 반가운 단비긴 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57.3%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크거든요. 오늘 날씨 어떤지 또 주말 날씨까지 이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초여름 더위와 소나기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로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겠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요. 오늘은 천둥과 번개, 또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나기는 오늘 낮부터 밤사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 또 영남 서부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 올 텐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중부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9도, 대구는 19.7도 등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전주는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그늘을 찾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또 수분 섭취도 자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허리를 회전하는 자세는 뱃살을 빼는 효과도 있고 또 특히 허리를 안전하게 정렬시켜주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자, 그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앉아서 시작합니다. 두 무릎을 하늘 쪽으로 세워서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고요. 자, 왼쪽 발을 안쪽으로 접어서 제 중심선에 맞춰 무릎을 중심 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발은 이 무릎을 넘어가듯이 바깥쪽 바닥에 발바닥을 위치해 놓고 왼쪽 손으로 무릎을 잡아줍니다. 오른손은 등 뒤에 있는 벽을 짚고 마시는 숨에 아랫배와 흉곽을 높게 들어 올려줍니다. 다음 내쉬는 숨에 끌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허리를 회전하고 뒤를 돌아보면 됩니다. 자, 더 강한 회전을 원할 경우엔 팔로 무릎을 끌어안고 내쉬는 숨에 뒤를 돌아봐도 괜찮습니다. 자, 회전을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면 무릎 안쪽에 팔을 깊숙이 넣은 후 가슴 앞에 주먹을 쥐고 내쉬는 숨에 뒤를 돌아봅니다.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면을 보고 팔과 다리를 풀어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접고 몸의 중심선에 맞춰서 무릎을 가운데 방향으로 옮겨줍니다. 왼발 무릎의 바깥쪽 바닥을 눌러주고 손으로 무릎을 잡는 것 또는 끌어안는 것 또는 팔 전체를 넣어 걸어주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마시는 숨에 복부와 가슴을 들어올려 허리를 정렬시켜주고 내쉬는 숨에 회전을 가해 뒤를 돌아볼게요.
호흡이 끝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면을 보고 팔과 다리를 풀어주겠습니다. 편하게 앉은 자세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요가 함께하는 훈훈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마스테.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해경 서해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사과입니다. 해양경찰은 2년 전 연평도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돼서 사망한 사건 관련해서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국방부 발표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당시의 수사 결과를 번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경 그 당직 근무 중이었던 이 씨가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이 됐다가 다음 날 22일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38km가 떨어진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해경과 군 당국은 평소 이 씨의 채무 관계 등을 근거로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데 근데 2년 만에 번복됐어요. 네. 그 번복 이유가 뭡니까? 근데 해경은요, 2년 전에 우리의 입장이 번복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섣불리 월북으로 추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네,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한 결과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고요. 국방부 또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걸 공개할 수 없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같은 해경의 발표에 유족들은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씨의 유족들은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부터 당시 그 해당 선박에는 이 씨의 공무원증이며 신분증이며 다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진 월북이 아니라 사고다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청 그리고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청와대는 안보상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면서 항소했고 관련 자료를 최장 15년까지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핵심 자료로 지목된 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가 없어서 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수사 결과가 달라진 거고 그렇다면은 이 씨의 명예 회복에 대한 조치, 후속 조치도 잇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 측은요,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또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해경 역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서 이 씨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유족이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관련 정보도 공개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요, 이 씨의 명예가 일부 회복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며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러한 수사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발표 번복 이런 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참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대법원 구미 여아 사건 파기환송입니다. 네, 지난해 세간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경북 구미시의 3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 관련해서요. 대법원이 이 피고인의 딸이 낳은 아이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망한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 관련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라는 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침몰 방치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
의한 사망 사건이다라는 사실에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큰 반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사망한 여아의 친모가 다름 아닌 그 여아의 외할머니였던 석 씨가 친모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친모라면 그 자신의 딸에게 그 딸을 키우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초에 이 석 씨의 딸인 김 씨가 그 구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이제 홀로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계속해서 홀로 양육하다가 빈집에서 해당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로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요. 그런데 이 김 씨의 어머니였던 석 씨는 2021년 2월 이 여자아이의 사체를 발견하고 은닉하려다가 결국 미수에 그치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자아이의 친모가 김 씨가 아닌 석 씨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에 검찰은 석 씨가, 그러니까 김 씨가 아이를 출산을 했잖아요. 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뒤바꿨다라는 혐의로 해서 미성년자 약취죄로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대법원이 원심을 깬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1, 2심 재판부는요, 이 석 씨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석 씨는 계속해서 나는 출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근데 유전자 검사로 해당 아이에 대한 친모가 석 씨인 것으로는 밝혀졌지만 그러한 DNA 결과만으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은 본 겁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모임이 확인이 됐어도 됐어요, 네.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법원이 한 가지 사실 더 주목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석 씨가 언제 출산을 했는지 그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라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석 씨가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해서 어딘가 빼돌렸다고 이제 검찰은 기소를 했는데 당시 물론 석 씨 행적에 미심쩍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석 씨가 다니던 회사의 근무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요. 출산에 임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였던 그 3월 6일에 이 석 씨가 조퇴를 하고 다음 날 결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사기관은 출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한다기보다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그 무렵쯤에 출산한 것으로 보고 특정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여러 정황들에도 어쨌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완전히 증명하기는 어렵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요.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근무일지, 석 씨의 근무일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 석 씨의 근무일지 3월 근무일지를 총 보니까요. 석 씨가 이 3월 달 한 달 동안 총 28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틀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10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건데 수사기관이 측정한 것처럼 정말 3월 초에 출산했다. 그러면 3월 동안 거의 28일을 근무를 한 석 씨 대신에 석 씨가 낳은 아이를 누군가 대신해서 봤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입증할 만한 증거는 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누군가 아이를 어디서 돌봤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근거를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를 뒤바꿨다라는 그 부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라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이게 당시에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인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고교 급식서 또 개구리 사체, 이번에도 열무김치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에서요. 또다시 이제 개구리 사체가 나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요. 이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게 바로 열무김치였습니다. 그래서 네.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 이제 무서워서 열무김치 네. 못 먹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불과 몇 주 전에도 급식 반찬으로 열무김치가 나왔는데 그 안에 개구리 사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또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요?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비 학교 급식에서 또 그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오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약 보름 정도 지난 어제 열무김치에서 크기가 약 2cm에서 4cm가량의 청개구리 사체가 또다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측은 즉시 납품업체를 불러서 경위를 조사했고요. 식약처도 학교를 방문하는 등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학기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 급식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빼라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개구리 사체가 나왔던 그 열무김치 납품 업체가 아니고 이건 다른 업체라면서요. 네. 근데 어떻게 열무김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개구리 사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요. 네. 급식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급식에서 워낙에나 친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급식의 원재료를 친환경 방식으로 이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개구리나 민달팽이 등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육당국은 이 원재료인 그 열무에 개구리가 섞여 들어갔고 납품업체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왜 배추김치 같은 경우에는 큰 배추를 꺼내서 이렇게 써는 과정이 있잖아요. 배식하기 전에. 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중간에 이물질을 발견하기가 좀 용이하지만 열무김치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배송이 되다 보니까 포장을 뜯고 바로 배식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터라 학교 급식실에 검수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 때문에요. 학생들 급식에서 당분간 열무김치가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열무라는 식자재 사용을 자제하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맞는 말씀이세요. 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죠. 네, 오늘의 스타 누군지 소개하기 이전에 행복진료실의 든든한 행복주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식품생명공학 차은왕 박사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건강 고민을 안고 우리 행복진료실의 문을 두드려 준 스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죠. 네. 가면 속의 스타. 누구십니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이에요. 야, 아니, 역대급이신데요. 아니, 가면을 썼는데도 지금 선글라스죠. 와,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우 톡톡 튀는 분 같아요. 이런 분들 우리가 이제 톡톡 터진다 그래서 네. 톡톡 터지는 이제 과즙상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새콤달콤한 이런 느낌인데 어떤 분이실까? 아니, 그러니까 네. 건강에 전혀 무슨 지장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건강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측을 완벽히 해내지 못했어요. 또 어떤 분인지 힌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10kg 감량 성공. 이렇게 봐서는 아니, 들어올 때도 저희가 봤지만 오. 뭐 늘씬하잖아요. 이제. 네. 다이어트를 왜 했지?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거잖아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뭐 10kg 그러면은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저 10kg 뺀다는 거 생각해 보면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의외로 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액션을 보면 보통 분은 아니시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보겠습니다. 부캐 아이템. 네. 일바지? 라고 되어 있네요. 부캐 일바지. 아이템. 저 입고 있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어머님들의 작업복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목배 바지. 목배 바지. 어, 이렇게 한번 뭐 그룹 가수? 그러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이제 부캐? 지금 네. 힌트가 조금 애매한 게 자그마치 3명이 나오셨잖아요. 네. 좀 네. 사진에. 어느 가운데? 옆에? 오른쪽? 아. 누굴까요? 아니 저는 어려운데. 너튜브에서 이 영상을 몇 번 봤어요. 제 알고리즘에 자꾸 떠서 봤는데 네. 엄청 유쾌하게 노래 부르시는 분들인데 이게 부캐라고 하니까 세 분 중 누군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공개할 타이밍입니다. 행복 진료실을 찾은 스타 의뢰인 누군지 안경을 벗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탤런트 황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언제나 네. 축 처진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에너지 넘치는 맞아. 여성인데 네. 저 에너지 걸이 어떻게 우리 행복 진료실의 문을 두드렸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짝 다녀왔긴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리고 리포터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또
또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주인공으로 찍었어요. 예, 뭐 저의 삶이긴 하지만요. 네. 그리고 골프도 굉장히 즐겨하는데 오. 한 달 전에 제가 홀인원을 했습니다. 야, 진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저희 프로가 이제 행복한 아침이고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나온 건 알겠는데 아까 첫 번째 힌트에 보면 이제 감량 10kg 있었단 말이에요. 10kg 감량. 진짜. 아니 언제 빼셨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한 은둔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때는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걸로 그거를 계속 제가 막 채워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였던 것 같아요. 피자 한 판을 다 먹었는데도 어머. 배가 안 불렀고요. 어머. 치킨 한 마리를 다 시켜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불렀어요. 어느 순간 그냥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10kg가 훨씬 넘게 쪄가지고 한 65kg 피크를 딱 친 거예요. 그 어머, 저 정도까지. 사진. 네. 동글동글하다. 동글동글해요. 굴러다녔어요. 근데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10kg 감량에 성공을 했고 네. 앞서 우리가 봤던 부캐 그 일바지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여성 3인조 트로트 그룹 몸빼걸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막 신나게 일바지 입고 막 춤추다 보면은 우리 전통시장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코를 이거 보세요. 근데 살짝 좀 아쉬운 건 있었는데 요즘에요 뭐 7순, 8순 행사에서 저희 뭐 아이돌급이에요. 난리예요 난리. 그러네. 아이돌이야 아이돌. 아니, 저희 몸빼걸스. 오프닝부터 역대급으로 지금 에너지 발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난 이분이 사실은 그냥 코미디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이 전혀 이쪽이랑 관련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연극이나 뮤지컬 하셨다라고. 네. 그래서 노래 노래도- 잘하시는구나. 아유, 노래 뭐 사실 저희가 이제 3인이잖아요 그룹이. 네. 메인 보컬 있습니다. 그리고 래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효감 담당입니다. 야, 딱이더라고요.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춤 또 잘 추는데 네. 오늘 기왕에 저런 에너지 정도면 아침도 거뜬할 것 같아요, 춤으로. 네. 보고 싶어요. 잠깐 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 주세요. 야 꺼리낌이 없어. 정말 와. 현란한 골반이. 땅땅땅에 땅땅땅에 올장에 가봐요. 살리고 땅땅땅에 땅땅땅에 가보자 해피 달려. 살렸어. 아니 저는 아침에 이제 춤을 부탁하면서 이게 부탁하는 게 실례가 아닐까 이러는데 안 시켰으면 실례야. 네. 야, 진짜 그 야. 에너지가. 근데 아니 이런 에너지인데 아니 뭔 일로 우리 행복 진료실에 그 진료 의뢰를 하셨어요? 이제 뭐 봄이 막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벌써 40대입니다.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비키니 한번 입고 인생 사진 한번 남기고 싶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딱 이맘때 저도 네. 많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뭔가 인생 사진을 하나 뭐 해변가나 수영장 가서 남기고 싶은데 다이어트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많은 그러게요. 분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요즘에는요, 사실 어르신들도 관리를 너무 잘해서 날씬하시고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맞아요. 많으시죠. 사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좀 나이가 들면서 좀 계속 예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보세요. 근데 여기서 자신감 더 나가면 라고 해요 그런 거를. 네. 아니 이미 충분히 이제 자신감을 가지실 만한 준비가 됐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포털 사이트에서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2,000명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몸매가 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한다고 말한 사람이 거의 33.3%니까 3명 중 1명이라고 했고 그럭저럭 나도 동의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5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외모도 경쟁력이다라는 데 동의를 한 거예요. 네, 네. 또 보건복지부 지역건강 통계에 따르면요. 이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냐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그동안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이제 많이 났고 이제 사실 또 마스크를 벗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피부 미용 관련된 지출이 전년도보다도 7% 이상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여름이잖아요. 이게 맞물려 갖고 외모 가꾸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요즘 이맘때쯤에 황은정 씨처럼 이번 여름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다이어트 또 몸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주제 구체적으로 뭔지 같이 한번 보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여름맞이 다이어트 성공 법칙 키워드입니다. 이맘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다이어트거든요. 계절적으로 이제 휴가철에 어디 나가서 아까 황은정 씨 말처럼 비키니 입고 탁 한번 이런 거 신경 쓰고 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어졌어요. 네. 그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밖을 못 나가서 이랬는데 맞아.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비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이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서도 이게 1,317만 명을 대상으로 봤는데 517만 명이 비만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도 33%에 육박할 정도니까 우리나라 비만 인구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안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비만 인구가 코로나19 딱 터지면서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모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관리해야죠 이제. 자, 그래서 오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름맞이 다이어트법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알아야 빠진다 중년 다이어트 키워드 3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나이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야,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모르다가 저도 이제 5학년 되고 나니까 저 나이살이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찌기는 저렇게 쉬운데 안 빠져. 진짜 안 빠져.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뭐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몇 끼 굶으면 뱃살도 쏙 빠졌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요. 근데 굶으면 빠질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네, 그렇다면 빠져야죠. 20대 때는 사실 그냥 밥 한 끼만 굶어도 배가 쏙 들어가요. 근데 맞아요. 제가 40대가 이제 좀 네. 중반 더 얘기만 되다 보니까 이 나이살이요. 그냥 한번 딱 붙으면은 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나이 먹을수록 한 번 찐 살을 빼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량이 좀 떨어지면서 기초대사량 감소가 심해지기 때문인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초대사량 조사에서도 30대 이후로 매년 1, 2%씩 쭉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75세 정도가 되면 젊을 때 아주 충만했던 기초대사량과 비교가 한 600kcal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은 밥 2공기 정도를 매일 더 먹는 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게다가 여성인 경우라면은 갱년기, 완경기를 넘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안 그래도 좀 뱃살이 찌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기초대사량 감소하는 거랑 맞물려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네, 나이살이 중년 여성에게 더 잘 찾아오는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호르몬 영향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호르몬 영향이 아주 큽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큰데 젊었을 때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고 많이 있다 보니까 지방이 축적이 돼도 대부분 골반, 엉덩이, 대퇴 아래쪽으로 축적이 돼요. 근데 중년 이후에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희한하게 올라와갖고 배랑 옆구리 쪽으로만 자꾸 살을 찌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제 남자랑 여자랑 비만율 추이가 많이 다른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30대 때 47.1%까지 비만율이 쭉 치솟았다가 40대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져요. 근데 여성은 30대 때 17.9%로 남자보다 훨씬 낮은데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서 60대가 되면 42.7%까지 완전히 올라가게 됩니다.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폐경 이후에는요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5kg씩은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건강한 중년의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내 나이살하고 타협하면 안 돼. 이건 그냥 나이가 먹으면서 나이살은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있는 순간 나는 체형 관리는 끝난 거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약간의 위기감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맞서 싸워서 이겨야죠. 예. 네. 자, 두 번째 중년 다이어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내장 지방. 네. 이 말부터가 굉장히 별로지 않아요? 내장 지방. 내장 지방. 중년 이제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 내장 지방을 줄여야 된다인데 우리 몸에 이제 체지방이 두 종류가 있죠.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밑에 그냥 딱 있는 지방층인 거고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끼는 건데요. 이 둘의 어떤 위험도를 비교를 하자 그러면 피하 지방 1kg는 내장 지방 5kg 정도의 위험률이 있다고 하니까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5배 정도 더 위험한 거죠. 근데 늘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지방은 다 똑같은 지방인데 피하 지방이건 내장 지방이건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늘 더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특히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이제 고혈압, 네.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훨씬 더 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장 지방에서부터 유리되는 염증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인들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을 좀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2.6배가 높았고 고지혈증만 해도 뭐 거의 2.5배 정도 높아지는데 사실 문제는 당뇨예요. 당뇨가 많게는 5배에서 7배까지도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질환으로 말씀드리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1.8배, 뇌졸중도 1.7배 정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뱃살아 내 뱃살아 너는 내장 지방이니 피하 지방이니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얘가. 이거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 그럴 때는 뱃살의 모양을 보시면 되죠. 모양? 제일 안 좋은 게 팔다리는 가늘면서 배만 두둑하게 나온 이런 형태가 안 좋은데 이 여성과 남성의 내장 지방형 이 비만 형체가 좀 다른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ET 몸매라고 하죠. 약간 B자 형태로 올록볼록하게 나온 형태. 이게 이제 여성형 내장 지방형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이제 특히 중년의 여성들에게서 호르몬의 변화가 시작될 때 이렇게 B자형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윗배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수박형 배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수박형 배가 있을 때에는 이제 내장 지방형 남성형 비만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배만 볼록 나온 거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나온 배일 때 내장 지방형 비만. 차 박사님. 네, 제 뱃살이 다 뺐어요. 내장 지방이라고 방금 얘기하네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까운 곳에 거울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옆구리 살이 자꾸 나와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맞아요. 네. 하여간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이 모양만 안 좋다, 체형이 이상해진다가 아니고 아까 심내 질환, 심뇌 혈관 질환 네. 이걸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비만 유발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비만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4,000여 종류의 이제 호르몬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비만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만 유발 호르몬 삼총사라고 불리는데 중년 다이어트는 이 삼총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잘 다스리냐가 관건입니다. 삼총사 어떤 거예요? 자, 일단 삼총사 공개하기 전에 이게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퀴즈. 네? 자, 자, 첫 번째 그래서 이거 퀴즈. 주셨구나. 그래서 네. 주관식인가 봐. 주관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퀴즈예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으려면 네. 식사 시간을 얼마 정도 가지면 될까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식사 시간. 한번 적어보시죠. 다이어트에도 이게 짧으면 안 돼. 짧으면 이게 네. 꽤 길어야 될 것 같아서 한 저는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한번 하나, 보시죠. 둘, 셋, 짠짜라짠. 짠! 20분, 1시간이요? 한 시간. 가능합니까? 왜냐면 밥을 네.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분이 밥 먹을 때 반주를 하셔가지고. 그건 비밀이었어. 그래서 저는 좀 오래 먹어야 된다 생각해서. 한 시간 아닐까요? 아니 이 바쁜 시기에 1시간 동안 무슨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5 minutes 됩니다. 예. 저건 너무 아니 빨리 먹고
열심히 활동하면 오히려 살이 더 빠진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먹는 시간이라는 게 다 사람이 먹자고 하는 건데 좀 여유 잡고 한 드라마 중간까지는 볼 수 있도록 한 30분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글쎄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요. 정답은 자, 정답은 2, 30분 정도입니다. 네, 괜찮아요. 2, 30분 이상만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몸의 뇌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최소 20분은 지나야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렙틴 호르몬의 정체는 바로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아, 내가 충분히 이제 먹었으니까 좋아지겠거니 하면서 네. 이제 좀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좀 덜 먹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근데 2, 30분이 되기도 전에 식사를 다 맞춰버리면 배부른 것도 못 느끼고 식욕 억제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실컷 먹을 거 다 먹고 식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천천히 드시는 습관. 그래서 꼭 2, 30분 정도는 드셔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비만에 관여하는 호르몬 렙틴을 분비하기 렙틴. 위해서는 2, 30분 동안 식사를 하셔야 된다. 네. 네. 뚝딱 식사 이거 안 된다. 안 되죠. 예. 자, 근데 이 호르몬 불균형 상태가 됐을 때 반드시 식욕이나 비만하고만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 염증성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렙틴이 염증 반응을 조장한다는 이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렙틴의 수용체에 이 저항성이 생기면은 렙틴이 또 너무 많이 과다하게 분비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렙틴 호르몬 과다 분비가 생기면 요요 현상이 잘 생겨요. 그럼 체중의 변화도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체중 변화폭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당뇨 발생률이 1.8배 거의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비만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당뇨와 같은 이런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호르몬 뭔지 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그림 퀴즈입니다. 그림 퀴즈. 네. 이제 지방 연소에 관여한다라는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있는데 네. 우리 몸속에서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이렇게 변한다. 한번 상상을 해서 그려보시죠. 어떻게 될지.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거요? 뭐 그냥 뚱뚱하게 그리면 되는 건가요? 뚱뚱함. 거기다가 뭔가가 또 있어요. 네. 단순히 뚱뚱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림을 근데 벌써 다 그리셨나 봐요. 저는 너무 못 그리는데. 역삼각형을 역삼각형. 그리셨어요. 역삼각. 야, 좀 미쉐린. 타이어 타이어. 네. 너무 리얼하게 그리셨어요. 굉장히 너무 쭈글쭈글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네. 얼굴은 이렇게 커져. 그리고 팔다리가 가늘어요. 야,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그 다음에 이 배 이쪽은 울퉁불퉁해. E자형의 거미형이 완전히. 합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야. 저는 옷을 입혀봤어요. 짱구에 근데 나오는 애들 제가 같은데요. 봤을 때는 저도 팔다리가 좀 가늘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몸은 커지고. 맞습니다. 제가 맞을까요? 정답을 네. 말씀드려볼게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벌써 정답은 나왔어요. 있어? 팔다리가 가늘다. 팔다리가 가는 복부 위주로 네. 체감만 크고 팔다리가 가는 체형으로 변하게 되는 우리 겁니다. MC님들이 다 맞췄네요. 맞아요. 난 국장님 그림이 너무 리얼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아디포넥틴은 사실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불균형이 되면은 먹는 족족 모두 다 체내에 쌓이게 되면서 우리 몸은 커지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체형이 되는데 또 문제가 내장 지방이나 이렇게 아디포넥틴이 부족해서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아디포넥틴 호르몬 분비 자체를 또 적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기에 쌓이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자, 마지막 비만 관련 호르몬도 알아봐야죠. 알아봐야죠. 예. 자, 이 세 번째 비만 관련 호르몬은 아마 장혜인 MC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갑자기 막 좀 바쁘게 일하다가 훅 단계 좀 땡길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럴 때 당 떨어진다고 하면서 뭐 초콜릿이나 사탕 샀잖아요. 네, 아까도 맞습니다. 저 먹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게 세로토닌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바쁠 때 갑자기 단계 땡기는 것은 이 스트레스를 억제해 준다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 호르몬 때문인데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이 단계 굉장히 많이 땡기게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건데 불균형 상태가 지속될수록 우울감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과식이나 폭식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었구나. 제가 한창 살이 한 10kg 쪘었을 때
그때 막 스트레스 막 받고 있을 때 막 달콤한 초코 케이크 막 그 그렇죠. 치즈 케이크 이거 먹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랬군요. 표현력이 리얼하다.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아, 정말 이 비만을 유발하는 호르몬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불균형이 오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을 유발하는 호르몬 삼총사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황은정 씨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사람이 랩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밤에 쪄서 폭 쉬면 좋겠는데. 야. 근데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10kg나 쪘으면 그러니까요. 그걸 진짜요. 또 10kg을 어떻게 또 감량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네. 아니 10kg 를 원래 감량한- 비만도 아니고 마른 체형에서 맞아. 10kg면 엄청 큰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찌기는 쉬워요. 근데 아. 빼기가 어렵단 말이지. 얼마나 힘들지 아시잖아요. 네. 제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그러게. 원푸드 다이어트 아니면 간헐적으로 굶어 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무슨 헬스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의 비법을 찾았습니다. 난 알아. 예. 뭐예요? 좀 말해서 뺐어. 말 다이어트구나. 말을 많이 한 다이어트. 아, 분명히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10kg 감량하는 게 쉽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뭔지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흥겨운 음악 소리를 따라 찾아간 곳은 연습실입니다.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는 세 사람. 뽀글뽀글 머리에 힙한 일바지까지 장착 완료. 남다른 패션 자랑하는 세 사람의 정체는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매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고 분위기도 살리고 우리는 몸매 가스. 흥에 살고 흥에 죽는 몸매 걸스. 일단은 저희는 파이팅이 넘치죠.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나게 시작. 샤랑랑랑의 샤랑랑랑의 올장에 가봐요. 살리고 몸매도 우리 타이틀곡 한번 가자. 우리 스트레스 풀었으니까 타이틀곡 그거 한 번만 더 연습 갑시다. 배우 선우빈 씨의 제안으로 결성된 3년차 그룹입니다. 거리 행복한 전통 시장. 재밌는 노래 가사와 코믹한 춤으로 트로트 시장의 정상을 꿈꾸는 미녀 트리오. 은정 씨는 활동하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톡톡히 봤다네요. 예. 모여봐봐. 살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많이 뺐고요. 사실은 그냥 쫄쫄 굶어보기도 했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딱 맞았던 건 신나게 음악에 맞춰서 흔들고 댄스하고 그러다 보면 땀 흘리고 살이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고. 예전에 그러면 지금보다 몸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언니가 알 거예요. 사실 제가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와가지고 얘가 갑자기 몸이 이렇게 뿔타니 진짜 65kg까지 피크 쳤다. 이야, 그때는 좀 많이 쪘어. 그때는 제가 사실 좀 약간 살짝 돌아온 아픔을 겪고 나서 은둔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먹는 걸로 뭐든지 풀었고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피자 한 판을 다 먹고 막 치킨 한 마리 다 먹어도 배가 안 불렀어요. 이혼 후 자존감 상실로 은둔 생활을 했던 은정 씨. 빈 마음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던 은정 씨. 밖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만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가 65kg까지 피크 치고 그다음에 언니와 우리 멤버들을 만나서 저를 구제해 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이걸 하면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활동을 하면서 10kg 감량한 은정 씨는 잃었던 자신감도 되찾았죠. 저희가 또 이런 식으로 한 번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을 뺐으니까 몸매에 자신 있으니까 확 찢어지면서 또 이렇게
섹시 컨셉으로 네 저희가 가고 있어요. 뱃살 뺄때 쿵짜 배기 힘을 쿵짜 이런 동작들이 자 이거 설거지 할 때 흔들어 주세요. 살짝 힙만 이렇게 흔들어 주셔도 이게 살이 엄청나게 빠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살이 군살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잘 빠집니다. 붙여 살 빠져 엉덩이도 빠지고 뱃살도 빠지고 엉덩이도 빠지고 우리는 유튜브 했다고 숨차고 땀 나는 거 봐. 진짜 하루에 10분만 하셔도 이건 진짜 효과 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꼭. 춤으로 한바탕 땀을 뺀 은정 씨. 멤버들과 함께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녀들이 선택한 오늘의 요리는 메뉴가 첫 번째는 이 두부 현미 조금 넣어서 볶음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순두부에 팽이버섯을 넣어서 계란찜을 할 거예요. 일단은 좋아. 두부가 주식이고 그냥 넣어. 이렇게. 좀 수분이 그래서 날아가고. 수분을 날아가게. 그렇지 수분도 날아가고 으깨 이게 바로 우리들의 밥이 되는 거야. 탄수화물보다는 좀 단백질. 그렇지. 운동 후엔 단백질 보충이 필수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 밥 대신 포만감이 가득한 두부를 선택해 만드는 음식으로 일명 단백질 폭탄 비빔밥입니다. 계란찜 할 때 두부를 넣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다이어트 할 때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건데 순두부 있죠? 연한 두부. 연두부도 되고 순두부도 되고 이거는 뭐 그냥 먹어도 되니까 자, 계란 2개에 한 이거 반 정도 넣을게요. 여기 이제 팽이버섯이 또 말린 게 더 좋은데 팽이버섯이 이제 체지방을 또 분해를 해줘. 역시. 네. 팽이버섯을 첨가해 식감과 영양을 보충해주는 게 포인트. 물론 이거는 1대1로 달걀통을 2개면 달걀 2개의 그 비율로. 연두부 팽이버섯 달걀찜은 선우 씨가 다이어트를 위해 즐겨 먹는 식단이라고 하네요. 각자의 개성과 식성이 담긴 다이어트 밥상. 식이섬유부터 단백질까지 영양 만점 식탁이네요. 드세요. 아 맞다 잠깐만. 자 일단 먹기 전에 우리들의 몸매를 위해서 자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한 은정 씨. 몸매 관리를 위해 춤과 식단뿐 아니라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 시서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다이어트 다들 관심 많잖아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식단 조절도 하긴 하는데 이게 그 체지방 분해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네, 그래서 식전에 챙겨 먹고 있어요. 이게 제일 좀 궁금했어. 난 저걸 많이 해먹어 봤거든. 이게 부드럽고 이거 너무 맛있어. 밥 같아, 밥 같아.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먹는데 그래도 이렇게 챙겨 먹는 순두부 넣으니까 진짜 부드럽고 팽이버섯 식감이 끝내주네. 팽이버섯 꼬들꼬들. 자신들이 만든 음식에 푹 빠진 몸빼걸스 멤버들. 나 다이어트 맨날 잘하는 제가 덴마크 다이어트를 했는데 왜 계란하고 자몽 하나 뭐 이렇게 식빵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알지? 계란을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버리고 한 판을 다 먹어버리고 자몽을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한 개씩 이렇게 까먹다 보니까 2개 되고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살이 2kg 쪘습니다. 정확히 2kg 쪘어요. 언니, 영원아, 우리 올 여름에는 비키니 정도는 입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그럼 우리 건강도 챙기면서 몸매 관리 잘하면서 우리 몸빼거스 파이팅 한번 해볼까? 그래. 몸빼거스 파이팅! 다이어트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정 씨.
제가 또 리포터계 윤여정이라고 불리잖아요. 제가 해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해 리포터. 오늘 생방송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빨리 가야 돼요. 의상도 챙기고. 파이팅 파이팅! 리포터계 윤여정 납시오. 사람들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주는 황은정 씨. 왜안 늙어요? 언니 왜 안 늙어요? 나 지금 약간 늙고 있는데. 자신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하다네요. 20년 만에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대로예요. 안 늙어. 그대로예요, 언니. 언니 다이어트 관리 뭐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뭐 특별히 뭐 식단이나 아니면은 뭐 운동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너무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타고났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 다이어트 이 관리만 잘하면 제가 얼굴이 반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몸매 관리가 필요하다면 은정 씨를 불러주세요. 묻혀. 나 묻혀 김치 묻혀. 아싸 뭐 이런 거야 언니. 뭐 이런 거. 저절로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 아싸. 목이 없어지는 친구구나. 그렇죠. 언니 나중에 함께 해줘요. 네, 제가 백댄서로. 궁금하시죠? 네. 저 해리포터. 초긍정 에너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황은정 씨. 그녀에게 몸매 건수는 새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고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시간, 그리고 5시? 이분과 함께하면 차분해질 수 없습니다. 열정의 아이콘 황은정 리포터. 어느 누구보다도 착한 리포터.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황은정이에요. 반가워요. 다이어트는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자신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건강 챙기셔서 행복한 인생 사셨으면 합니다. 밝은 웃음이 매력적인 은정 씨, 활짝 핀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네, 넘치잖아요. 그러네요. 살찔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장민욱 선생님의 진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댄스로 좀 살을 네. 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 댄스가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운동하면 진짜 고강도로 할 수 있는 게 뭐 축구, 달리기 이런 거 생각하시죠? 수영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수영을 해도 1시간당 킬로칼로리 소모량이 약 249 정도 되고요. 축구도 뭐 한 264, 뭐 달리기 열심히 해도 한 250 안팎 정도 나오는데 이 댄스 1시간 하고 나면은 290 정도 킬로칼로리 빠지고 진짜 잘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네. 황은정 씨에게 한 95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네, 아니 심리적으로도 좀 힘들었던 시기를 이렇게 너무 유쾌하게 다이어트까지 성공했다는 거 진짜 대단합니다. 네, 모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난 뭐 저렇게 에너지가 좋은 분한테 뭘 까나요? 그냥 일단 100점. 100점. 1점도 깔 게 없고 제가 진짜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먹은 것 중에 아까 두부랑 계란이랑 밥 넣어서 이렇게 해 드신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너무 좋은 식품들 위주로 해주셨기 때문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럽습니까? 점수 괜찮습니까? 저 진짜 학창 시절 때도 이런 점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자, 이제 여름철 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처방 네. 들어갑니다. 장민욱 교수님. 자, 1분 뱃살 제거 운동. 그렇죠. 옷차림도 가벼워지는데 불룩불룩 자꾸 뱃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다이어트에 정말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짧고 굵게 딱 1분만 투자하면 이 복근과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네. 될 만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1분 그렇죠. 투자해서 그러네. 효과를 내는 거. 네. 본격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럼 무대에 나가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황은정 배우님 좀 나와서 도와주시죠. 자, 오늘 해드릴 이 고강도 복근 강화 운동입니다.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되겠는데요. 매트에 한번 누워볼까요? 네. 자, 편안하게 매트에 누운 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누운 상태에서 골반과 배꼽 사이에
네, 손을 양손을 딱 짚어주세요. 이렇게 짚은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들어 올려주십시오. 엉덩이는 땅에 닿은 채로 허리만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편안하게 세워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 먼저 해볼까요? 자, 왼쪽 다리 먼저 발 뒤꿈치를 붙인 채로 쭉 뻗어주세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발가락이 몸 쪽을 향해서 위로 들려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편안하게 무릎을 양쪽 다 세워주시고, 자, 오른쪽 다리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발가락은 몸 쪽으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자, 다시 원위치. 자, 한 번만 더 반복을 해볼까요? 좌측. 자, 그 다음에 우측. 자,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자, 이제는 발 뒤꿈치를 공중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좌측부터 공중에 띄운 채로 쭉 뻗어주세요. 자, 다시 원위치. 반대쪽 다리 공중에 쭉 띄워주세요. 다시 원위치. 배 힘들어가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복직근과 복횡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장요근까지 모두 다 힘이 가해지는데요. 장요근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싶으면은 다리를 약간 벌린 채로 하셔도 좋습니다. 각도를 틀어서. 네. 자, 이제 이걸 연속 동작으로 하면 정말 좋은데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공중에 다리를 띄운 채로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마치 공중에 자전거를 타는 건데 자전거를 평행하게 타는 거죠. 하나, 둘. 황은 역시 운동 많이 했네. 그러니까. 둘. 자세가 딱 나와. 하나, 둘. 자, 이걸 제가 아까 1분 동안 하자고 했잖아요. 네네. 한 1초 정도 간격씩 하시면은 양쪽 다리 30회씩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확실히 어때요? 배에 딱 근육이 잡히고요. 코가 네. 잡히고. 와, 근데 저걸 하면서 생각보다- 말을 네, 하잖아. 그러니까. 말로 저 살 때 정도면은 때니까. 복근이 진짜 많이 발달되신 거거든요. 아, 대단하십니다. 라이브형 가수예요 보니까. 와, 잘 배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딱 1분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루 1분 투자로 뱃살을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네. 네, 욕심내지 마시고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운동 많이 하나 봐요, 평소에. 오, 네. 근데 그냥 홈 트레이닝. 네. 그냥 홈트에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잠깐 했는데 지금 막 송구송구 땀이 맺혀요. 그러니까. 네. 얼굴이 좀 뻘개지셨어. 진짜 운동이 돼요. 다음은 모상훈 선생님 거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혈자리. 혈자리. 앞서서 우리가 1분 운동법 배워봤잖아요. 저는 1분만 투자하면 되는 다이어트 혈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이제 식욕이잖아요. 식욕 억제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 또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로 인해서 자꾸 또 먹게 되거든요. 이때 이 식욕을 잠재워줄 수 있는 혈자리, 손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목에 있고요. 신문혈이라고 해요. 새끼손가락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손목 주름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여기 신문혈이에요. 와, 여기. 밤에 너무 막 이제 뭘 먹어야겠어요. 네. 이럴 때 이 신문혈을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꾹꾹 누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식욕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여기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관리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뭔가 기분이 안 좋다 싶을 때 이 신문혈을 눌러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다 보면 마무리가 꼭 있어요. 다 빠졌는데 배꼽 아래 요 아랫배 쭉 볼록 튀어나온 게 안 빠진다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진짜 숙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때 이 숙변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뱃살이 없어지게끔 해주는 자리인데 배꼽 양 옆에 이렇게 배꼽 양 옆에 네 천추혈이라고 합니다. 천추혈. 아까 운동할 때도 이렇게 잡고 했잖아요. 네. 그 비슷한 혈자리예요. 이 천추혈을 꾹꾹 눌러주면 대장 기능이 좋아지고 운동성이 좋아지면서 대변도 싹 나가게 되고 뱃살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네. 위치도 기억하기 좋아요. 배꼽 양 옆에. 근데 네. 질문 있는데요. 네, 천추에 한이 맺힌다고 그럴 때 이게 천추입니까? 그 천추가 맞습니다. 네, 천추의 한 천추 맞습니다. 거기야. 그렇군요. 야, 이거 어렵지 않아서 그냥 꾹꾹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한이 맺히는구나. 배꼽 옆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죠. 차연한 박사님 보면 시서스. 네, 시서스는 일반적으로 식물인데요. 제 앞에 있는 얘가 바로 이 시서스 모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인장 비슷하게 생긴 거로 생각하시는데 선인장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인도나 아프리카 등의 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허브 계열의
담쟁이 덩쿨입니다. 자, 습하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견뎌내고요.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식물이라고 불린 것이 바로 이 시서스입니다.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인도의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서는요, 시서스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선인장인 줄 알았거든요. 네. 예쁜 화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서스. 실물론 처음 봐요. 네, 시서스 워낙 유명해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저 다이어트 성공했어야 할 때 어떻게 성공했냐 그러면 시서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스타들의 다이어트 하면은 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이 시서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시서스가 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8년 식약처로부터요, 시서스를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별형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요, 안전성을 입증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 체중 조절 식물로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실험 결과로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시서스 섭취 2주 후에 체중이 2.47kg 감소를 했고요. 4주 후에는 체중이 4.35kg, 체지방은 5.1% 떨어졌습니다. 또 8주 후에는 체중은 7.4kg, 체지방은 7.9% 떨어졌고요. 허리 둘레는 8.6cm, 엉덩이 둘레도 9.1cm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서스 섭취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체형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살 뺄 때 제일 힘든 게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 맞아요. 그 뭐 입이 자꾸 심심해. 그리고 뭐가 자꾸 땡겨 막 그렇잖아요. 배가 안 고픈데도 자꾸 들어가고 그렇죠.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나이 먹으니까 또 살도 빼기도 힘들고 그럼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식욕이 좀 줄면 살 쉽게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서스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호르몬에 대한 말씀드릴 때 뭐 렙틴, 아디포넥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지방분해 호르몬의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균형까지도 같이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 시서스가 비만 관련된 호르몬에 관여해서 식욕을 억제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8주간 시서스를 섭취한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수치 증가 변화폭이 대조군에 비해서 17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연소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찌든 지방 이런 걸 좀 태워서 없애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경우에서는요, 변화가 생기면서 포만감은 30% 증가했고요. 렙틴은 29.9% 감소하면서 렙틴 저항성 역시 7.92mg/dl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챙겨 먹기 귀찮고 그러면은 사실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게 시서스 이렇게 물에 타서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다 드셔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뭐 마실만 하잖아. 그렇죠? 구수해. 되게 구수하네. 그죠? 구수한 향이 나요. 시원하게 타놓고 여름에 그냥 시원한 음료로 마셔도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원리로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건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네, 앞서 저희가 이 다이어트 호르몬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서스는 우리에게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이 렙틴 호르몬과 또 지방 연소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체내에서 이제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요걸 조절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갖고 체중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시서스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다이어트 관련해서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들어있는 시서스의 첫 번째 성분은 바로 쿼르세틴입니다. 이 쿼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음식 속에 들어온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지방의 흡수가 방해되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태워주게 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살들이 빠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르스틴 그러면은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네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서스는요 양파의 약 60배에 해당하는 코르세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시서스 속에 또 다른 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시서스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다이어트 성분은요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자, 이소람네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고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이 음식을 소화 흡수해서 몸속에서 지방으로 변해야지만 비로소 살이 찌는데 이 이소람네틴은 이 소화를 시키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다음날 배출되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들 때문에 이소람네틴에 의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데 자, 이소람네틴이 시서스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소람네틴은 아몬드나 레드와인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서스는요. 레드와인의 1850배에 해당하는 월등하게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서스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이제 리파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이게 흔히는 이제 지방분해 효소로 알려져 있지만 탄수화물 분해 효소로도 작동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시서스가 이걸 억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시켜 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한 실험에서 쥐에게 6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리파제 억제율이 75%까지 상승한 걸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탄수화물이 어떻게 억제가 되고 배출이 되는지 화면을 준비해 봤거든요. 실험 영상 같이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양쪽 이제 비커에다가 소화 효소를 넣고요. 네. 저 비커 보이시죠? 저쪽에 네. 이제 소화 효소를 양쪽에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그냥 빵을 넣고 한쪽은 저렇게 시서스 가루를 바른 빵을 넣어봤어요. 저 두 개를 넣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경과 관찰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서스가 없는 빵은 거의 완전히 저렇게 분해가 되었죠. 녹아내렸네, 네, 진짜. 소화 효소로 인해서 완전히 녹아내렸는데 시서스를 바른 빵은 형태가 거의 유지된 걸로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 시서스가 탄수화물 흡수를 네. 억제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잘 참다가 갑자기 허기지고 기운 쭉 빠지고 그럼 이제 당 떨어진다 이런 표현인데 그때가 또 사람이 예민해지고요. 맞아요. 신경 날카로워지고 이래요. 짜증나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민해지고 짜증나면 왜 음식이 자꾸 땡기냐?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행복 호르몬을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시서스는요, 우리 몸속에 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이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이 주는 식욕의 유혹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시서스를 섭취한 후 8주 후에 세로토닌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시서스 또 다른 효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시서스가 심내혈관 질환 발병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중년 여성인 경우에는 지방간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병에 좀 잘 노출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합병증이 바로 혈관성 합병증. 그중에서도 여성은 갱년기 이후에 뇌혈관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 시서스를 매일 투여를 해서 10주 동안 섭취를 하고 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좋아졌는지 봤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7.7%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은 50.5%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구조절증이 개선되니까 혈관 질환이 도움이 됐다는 예.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타놓고 계속 물처럼 드세요 했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물처럼 계속 드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하심에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요 마크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먹어야 되는 적정 섭취량이 있는데 300mg이니까 이 양을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알레르기 체질이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임산부, 그다음에 수유부는 섭취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은영 씨 오늘 어땠어요? 다이어트 하면서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긍정의 마인드로 건강한 다이어트 하셔가지고요. 행복한 인생 가보지요! 야, 뭐 스트레스 받으면 혼날 것 같아. 말로 뺐어, 말로.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가 중요한 거죠?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는 좀 덥다고 그랬죠? 네, 날이 좀 제법 더워진다고 합니다. 요 근래 제법 선선했었는데 네. 갑자기 또 더워지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